자바 심화 과정 제7강 컬렉션 프레임워크 구조의 이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과 그 다음 시간 이렇게 두 시간에 이어서 두 타임에 이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렉션 프레임워크가 무엇인가, 그리고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좀 살펴보고,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해시 셋이나 어레이 리스트나 해시맵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해시 셋이나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해시맵 그리고 우리가 이 컬렉션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나 뭐 용기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데이터를 컬렉션에서 추출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죠. 자바에서는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터레이터라는 아주 편리한 도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해시셋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 그리고 해시맵 그리고 이터레이터 이렇게 이런 내용을 두 개의 강의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무엇일까요? 네. 자바는 자바 유틸 패키지를 통해서 자료구조 클래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또 이런 자료구조 클래스들을 우리는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구조 equal 컬렉션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컬렉션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컨테이너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뭐 어떤 뜻이죠? 어떤 물건을 이렇게 담는 것을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담는, 데이터를 적재하는 하나의 어떤 그 자바에 제공하는 클래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음식을 이렇게 막 담을 때 그 음식의 어떤 모양이나 음식의 특징에 따라서 그 그릇이 바뀌는 것 같이, 데이터에 따라서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좀씩 그 다른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뭐죠? 자료 구조라는 것, 그리고 컬렉션은 컨테이너라고도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뭐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런 컬렉션이 다르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궁금한 점이 있죠. 왜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고 개발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권할까요? 그러니까 자바는 왜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이것을 개발자에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권하는 것인가? 뭐 비슷한 걸 내가 만들어서 쓸 수도 있잖아요, 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만든다고 해서 잘 쓰진 않겠지만 비슷한 걸 내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별도로 개발자가 또 프로그래머가 컬렉션 클래스를 구현하는 것보다 이미 구현되어 있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까? 개발하는 시간을, 코딩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컬렉션 프레임워크들은 어때요? 잘 테스트되고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의 품질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JDK에 포함된 컬렉션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해서 코드 유지 보수 시간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 가능하고 또 상호 운영성이 보장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중요하지만 제가 좀 특별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검증된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호 운용성 보장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뭐 좋은 코드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검증하기까지는 짧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운영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더 중요한 로직일수록 더욱 그렇죠. 당장에는 그 로직이 뭐 이상 없어 보여도 그것이 뭐 치명적인 오류를 포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컬렉션은 자바 1.2 이후부터 지원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테스트되고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상호 운용성 보장인데요. 어떤 중요한 로직을 개발자가 각각 이렇게 막 만들어서 처리를 하면, 특히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자원이 많이 좀 낭비되겠죠. 이미 구현되어 있는데 그걸 쓰면 되는데 또 별도로 뭔가를 구현해야 된다면 좀 구현하는 방식 때문에 뭐 재사용도 어렵겠지만 비슷한 작업을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만약 이럴 때 어떤 공통적인 구현 방법을 이용하면 개발자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 뭐 없어도 그 컬렉션 그걸 사용했어? 그럼 나도 그걸 사용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를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코드의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컬렉션 인터페이스의 주요 클래스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컬렉션은 기본적으로 이터러블이라는 것을 이렇게 상속을 해서 컬렉션을 만들고, 이 컬렉션은 리스트, 셋, 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와 셋과 큐는 같은 컬렉션 객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셋과는 조금 이질적인 것이 하나 있다면 이것이 맵입니다. 맵은 K와 V로 되어 있는데, 이 K는 뭐냐? K는 키를 말하고요. V는 value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2는 뭐냐? 2는 element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맵은 키와 value의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2는 element다. 이것을 이렇게 꺽쇠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제네릭한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쓰는 것이 어떤 자바의 컴파일 시점에서 컴파일할 때 객체의 타입을 정해주기 때문에 런타임 에러를 좀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리스트 그리고 셋, 맵 이 세 가지의 어떤 특징을 이렇게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자, 일단 리스트와 셋, 맵은 중요한 것이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데이터의 집합으로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인터페이스죠. 그럼 인터페이스는 누군가가 구현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벡터,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 그리고 뭐 링크드 리스트, 뭐 스택이나 뭐 큐가 어떤 이런 리스트를 구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객체들은 어때요? 순서가 있는 데이터의 집합이다. 그리고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셋은 순서가 없는 데이터의 집합이죠.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시 셋과 트리 셋이 있고, 맵은 키와 값의 쌍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의 집합으로 순서가 없다. 키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지만 어때요? 값은 중복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맵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구현한 그런 오브젝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좀 큰 도표라서 이것이 좀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자바 유틸에 있는 이제 컬렉션 프레임워크입니다. 자바 유틸에 있는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어떤 하이어라키인데요.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최상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컬렉션이 있고, 이 컬렉션을 인터페이스한 것이 상속한 것이 set과 list이죠. 이 set은 컬렉션의 객체를 그대로 상속을 받았고 별도의 어떤 메서드를 구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list는 어떤가요? 자, 컬렉션을 받아서 또 별도의 몇 가지 메서드들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나 이렇게 보면 리스트에는 뭐 get이나 set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add 이런 것들이 있고 index of 뭐 이런 몇 가지 편리한 리스트를 이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et을 구현한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 hash set 이고요. 그리고 리스트를 상속받아서 리스트 인터페이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링크드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가 있는데 중에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 어레이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해시셋과 어레이 리스트가 이 컬렉션 객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객체이기 때문에 이 두 객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나머지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 두 중요한 것을 알아보고 나머지는 좀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이 이제 이터레이터와 스트림 객체인데요. 이것도 역시 모두 이제 그 컬렉션 부분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그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예를 들어서 컬렉션 프레임워크가 컨테이너라고 한다면 컨테이너에 이제 막 데이터를 적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적재된 데이터를 어떻게 그럼 꺼냈을 거냐라고 할 때 자바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이터레이터 객체와 스트림 객체입니다. 물론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터레이터와 스트림 객체에 대해서 다음 강의 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시셋 객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셋 클래스. 네, 이전에 잠깐 슬라이드를 보면 여기 있는 부분이죠. 컬렉션에서 셋에서 이어지는 객체입니다. 자, 리스트는 선형 자료를 구현한 클래스인데 비해서 set은 비선형 자료를 구현한 클래스이다. 그리고 set 클래스는 뭐 stored set이나 hash set 등의 클래스가 있다. 뭐 이렇게 그 hash set의 좀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뭐 빠른 검색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다. 또 같은 자료를 중복해서 보관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자바에서 이제 공식 도큐먼트입니다. 해시셋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그 인터페이스 받는 클래스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뭐 이후에 살펴볼 이터러블 같은 것들이 있고 이제 컬렉션 객체가 있고 가장 최상 위에는 자바 모든 클래스의 조상인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해시셋의 메서드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다른 메서드들도 존재하는데요. 몇 가지, 그러니까 보면은 뭐 add 그리고 뭐 clear, clone, 뭐 contains, is empty, iterator, remove size, 뭐 splitterator,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바 공식 문서를 좀 확인하시면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많은 메서드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뭐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것들은 뭐 add 또는 자료를 더 입력하는 add, 삭제하는 remove, 뭐 모든 요소들을 삭제하는 뭐 clear, 그리고 뭐 clone, 그리고 contains, 뭐 is empty, iterator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자, 간단하게 코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이제 제가 구성해 왔기 때문에요. 그 코드를 한번 좀 그냥 간략하게 코드 내용만 좀 보면 어려우시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시셋을 선언해주고 데이터를 넣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add로 해서 데이터를 넣죠. 그 내용 출력을 할 때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배울 내용입니다. 이제 스트림 객체인데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내용들을 출력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언할 때 3, 4, 5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출력할 때는 요거는 다음에 알아본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집합 C를 해시 셋이라고 쓰고 집합이라고 썼는데 이것도 잠시 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볼 것은 데이터를 add할 때 이렇게 add한다. 이런 add할 때, 그리고 삭제할 때는 이렇게 remove한다.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것이 합집합이냐 부분집합이냐라고 하는 것들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B 집합의 관계에서 이것이 합집합이냐, 교집합이냐, 차집합이냐 이런 것들도 해시셋에서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자, 좀 더 해시셋에 대해서만 좀 더 한번 살펴보면요. 이 해시셋은 집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합이라는 수학적인 개념을 컴퓨터 코드로 구현한 것이 그죠? 셋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합은 수학적인 집합은 좀 특징이 있죠. 자, 집합은 원소들의 모임입니다. 원소들의 모임.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집합의 원소들은 순서가 없습니다. 집합의 원소들은 순서가 없죠. 그리고 원소는 서로 다르며 같은 원소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특징을 그 수학에서 집합의 그 개념에서는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해시셋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A라는 집합을 하면은 아까 같이 코드에서 잠깐 봤던 것 같이 해시 set A new 해시 set 이렇게 해서 이렇게 A라는 집합을 만들고 여기에 각각의 이제 원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원소들에는 순서가 존재하지 않고 대신 이 원소들은 각각 유니크한 값을 갖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집합도 보면은 A, B 집합을 선언할 수가 있고 집합 간의 연산이 가능하잖아요. 해시셋도 이런 연산을 가능합니다. contains all, retrain all, remove all, add all 같은 이런 것들이 집합의 연산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컬렉션 어레이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이전에 자료 구조에서 설명할 때도 좀 설명을 드렸죠. 어레이 리스트는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다. 그리고 중요한 것 크기가 가변적이다. 또 중요한 것 선형 구조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배열과 비슷하죠. 배열과 아주 유사하지만 배열은 한번 생성되면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반면에 어레이 리스트는 추가되어도 초과된다면 자동으로 부족한 만큼 저장 용량이 늘어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정보 처리 기사나 어떤 자격증 시험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다음 중 어레이 리스트의 특징이 아닌 것. 첫 번째, 인덱스가 존재한다. 두 번째,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세 번째, 선형 리스트 구조이다. 이렇게 나온다면 몇 번이죠? 네, 2번이죠. 어레이 리스트에는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배열, 어레이의 개념이고, 리스트는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계속 저장 공간이 자동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바 도큐멘트에서 역시 제가 어레이 리스트의 클래스의 어떤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최상위 클래스는 우리가 익히 추측할 수 있는 것 같이 자바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죠.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임플리먼트 했나 이렇게 쭉 보면 여기 가장 중요한 리스트가 여기 있네요. 컬렉션, 이터러블 이런 것들을 상속해서 만들었습니다. 해시셋과 그렇게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 메서드는 해시셋 메서드에 비해서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것도 전체 다가 아니고요. 내용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자바 도큐멘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S2 버전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죠. 물론 다른 것도 다른 도큐멘트도 리스트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8S2 버전 도큐멘트 중에서 리스트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그 메서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메서드가 많다는 거는 좋은 장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의미잖아요. 단점은 좀 배워야 할 게 많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근데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외워서 쓰냐 싶기도 하겠지만, 자주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이런 기능 혹시 없나? 라고 생각이 될 때 한 번씩 찾아보시면 그런 기능들이 친절하게도 미리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자바를 사용하면서 잘 좀 몰라서 이건 없겠지 하고 만들어 썼는데 API를 찾아보니까 이미 구현되어 있는 메소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보면서 좀 되게 주도 면밀하다, 되게 좋구나 자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코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리 이제 제가 코딩을 해왔는데요. 해시셋과 거의 유사하죠. 데이터 컬렉션의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add로 추가하고, 자, 또 하나 특징은 리스트에 null 값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null 객체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null 객체를 참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조하게 되면 에러가 나겠죠. null 수는 있습니다만 참조하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코드는 실행을 하진 않을 건데요. 이런 식으로 set 하면은 set은 그 인덱스 값을 교체한다는 의미가 있고, remove는 제거한다. 그리고 size는 그 리스트의 사이즈를 리턴해 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set이 이런 식으로 중복값을 넣어도 중복값을 허용하지 않는 어떤 특징이 있다면, 리스트는 이런 식의 중복값을 넣어도 중복값을 다 허용해 준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도큐멘트 한번 보시고요. 관련된 내용들 한번 개인적으로 코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자바 컬렉션 프레임워크 첫 번째 시간으로 컬렉션 프레임워크가 일단 무엇인지, 그리고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아키텍처, 우리가 아까 배웠죠. 이터러블, 그리고 컬렉션, 그것을 해서 리스트와 큐와 셋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고, 해시맵도 맵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하이어라키를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해시셋과 어레이 리스트를 좀 살펴봤죠.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서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나머지 특징들, 해시맵, 그리고
또 iterable 같은 iterator 같은 반복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